안녕하세요. 명호컨 한의원 김진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도인법, 도인술에 대해서 설명드려 볼까 하는데요. 도인법은 이 경락의 경혈에 자극을 주면서 동시에 호흡법을 결합시킨 것으로 단순히 몸을 움직이기만 하는 체조나 또 어려운 자세를 취하기를 목적으로 하는 요가와는 다른데, 이 기혈의 흐름을 활발히 해서 이 사기, 나쁜 기운, 또 독소의 배설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기혈에서 이 기란 몸 안에서 혈액과 일체가 되어 이 생명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호흡 작용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혈액과 결부되는 산소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산소라는 물질이라기보다는 생명 현상의 근원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의 흐름이 부족하여 혈의 흐름이 정체된 상태를 사기가 모였다고 하는데, 이 사기는 주로 이 몸의 노폐물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약물이나 공해 물질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린 담음, 어혈, 식적도 일종의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감기 또는 타박 또는 과식 등으로 더욱더 쌓이게 돼서 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사기 또는 병기가 모이게 되면 그만큼 기혈의 흐름도 나빠지는 것으로, 반대로 기혈의 흐름이 원활해지면 사기 또는 병기가 없는 건강한 몸이 되고, 그런 상태가 되면 면역력이 좋아져서 전염병에도 잘 안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도인법 또는 도인술은 기혈의 흐름을 정상 상태로 돌림으로써 사기 또는 병기를 몸 밖으로 내보내서 몸의 이상이나 병을 고치는 방법으로, 이 도인술을 행하게 되면 이 보통 상태에서는 배출되지 않는 사기나 병기, 이런 것들이 호흡이나 피부 호흡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고, 또 대소변의 형태로 배출돼서 병원균이나 또는 바이러스도 같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도인법 또는 도인술을 하게 되면 왜 사기 또는 병기가 배출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도인법은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몸의 각 부분에 근육을 가장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어서, 호흡과 근육 운동에 의해서 경락이 자극을 받아 기혈의 흐름을 활발하게 함으로써 몸 구석구석에 모세혈관에 정체되어 있던 사기 또는 병기, 독소, 이런 것들의 배출을 촉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도인법 또는 도인술에 관련된 대략적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자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대인들은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면 어깨 결림이나 목 뒤의 통증, 또 두통,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단 자세, 도인술 자세 한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요. 자, 내쉽니다. 내쉬는데 이 손목을 최대한 꺾어서 90도에 가깝게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또 들어 마시고요. 들어 마시면서 천천히 들어 마십니다. 자, 내쉬고, 자,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쉽니다. 들어 마시고, 자, 내쉬고, 자, 들어 마시고, 자, 내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이제 동작을 호흡에, 아까 지금 말씀드린 호흡으로 하면서 다시 한번 동작을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 천천히 올려주시고요. 고개를 손을 따라서 올립니다. 그 다음에 최대한 올린 상태에서 내리시고요. 이 손목을 여기에서 툭 떨어뜨려 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작을 하시면서 특히나 어깨가 불편하시고 오십견이 있으신 분들은 최대한 이렇게 손을 팔을 쭉 핀 상태에서 올려주시고요. 이 올린 상태를 최대한 귀에 닿을 정도로 이 상태를 유지하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상태에서 유지해 주시면서 호흡을 천천히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한 1분에서 2분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상태에서 떨어뜨리고 해주겠습니다. 이후 동작은 이제 오십견, 어깨가 많이 결리신 분들, 또 목 뒤, 또는 이제 목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동작이니까 한번 꾸준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허리나 엉치 있는 부분, 또 등 부위에 이제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과 같은 동작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11자보다 약간 더 넓게 조금 벌리시고요. 그 다음에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숙이는 겁니다. 자, 내쉬면서 숙이는데요. 이 손바닥은 이 다리의 뒤쪽을 살짝 이렇게 쓰다듬듯이 내려갑니다. 자, 내쉬고, 자, 들어 마시면서 이 손바닥이 천천히 다리의 안쪽을 쓰다듬듯이 올라옵니다.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숨을 들어 마시고, 자, 내쉬면서 숙이는 겁니다. 다리 뒤쪽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쓰다듬듯이 하고요. 자, 들어 마시고, 들어 마시는데 이 배 위쪽까지 쉬고, 다시 한번 내쉬고, 자,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이 내쉰 상태에서 이 발목을 잡은 상태로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들어 마시고 내쉬고, 들어 마시고 내쉬고. 자, 다시 한번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 허리가 많이 불편하신 분들 호흡과 함께 이 동작을 따라해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경락 쪽으로는 내려갈 때 숨을 내쉬면서 뒤를 하는 것은 방광경의 경락의 기운을 좋게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리 안쪽은 여러 가지 이제 음경, 우리 몸의 족태음 비경, 그 다음에 이제 족소음 신경, 그 다음에 족골은 간경을 기혈의 순환 흐름을 좋게 한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다리 안쪽을 올리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숨을 내쉬면서 쭉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올리시는 겁니다. 이 동작을 하시고요. 아까 발목을 잡고 계셔도 되고, 발목까지 이제 힘드신 분들은 무릎에 그냥 이렇게 올리시고 등을 쭉 펴신 상태에서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시는데, 최대한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쉴 때 이 복식호흡으로 아랫배 쪽까지 충분히 숨이 들어가시고 내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 고정된 자세는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눈을 감고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한 1, 2분 정도 자세를, 발목을 잡으셔도 되고 이 무릎을 누르시면서 이 자세를 취하셔서 고정된 자세를 유지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이 어깨 결림이나 이 오십견 이런 데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한 동작과 허리와 등, 또 엉치 부분에 통증이 많으신 분들의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인술, 도인법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하여튼 꾸준히 따라 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서 누워서 하는 도인법, 도인술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 저녁 때 자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일어나시기 전에 누운 상태에서 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복행법이라고 있습니다. 전에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안복행법을 하게 되면 특히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장이 안 좋으신 분들, 또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 또 생리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이 복부 비만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시게 되면 일주일만 해도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누워서 하시는 동작은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제가 누운 상태라는 생각을 하시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부를 전체적으로 선을 가로로 2줄, 또 세로로 2줄을 하면 9등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9등분으로 나눈다고 가정으로 생각하시고 명치 있는 부분부터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면서 눌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옆쪽도 천천히 눌러주시고요. 누르실 때 아프거나 경결이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이렇게 누르시면서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이제 시계 방향으로 어느 정도 풀렸다고 생각이 되시면 문질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리적으로 설명드리면 이 배에는 복모혈이라고 해서 이 장부의 기운이 모이는 경혈자리가 있습니다. 그 경혈자리를 자극을 시켜주게 되면 그 장부에도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특히 경결 부위뿐만 아니라 그 경혈에 해당하는 자리를 눌러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누워서 배 마사지를 하면서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배 마사지를 중간에 쉴 때 하셔도 좋은데, 노화는 결국은 발부터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발을 운동을 해주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발을 이렇게 가볍게 부딪힙니다. 자, 이렇게 부딪히는 거를 한 번에 부딪힐 때 한 100번 정도, 자, 이렇게 부딪혀 보세요. 자, 부딪히고 한 100번 정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 다리 쪽으로 또 몸 전체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자, 100번 정도 하고 만약에 좀 다리가 힘들고 쉬면 좀 이렇게 쉬었다가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하루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한 300번 정도, 자기 전에 한 300번 정도 이렇게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걸 하시면서 또 한 가지는 자, 발가락을,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튀겨주는 겁니다. 자,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을 이렇게 튀겨주는 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한번 여러분들이 몇 번까지 하실 수 있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연습이 많이 안 되신 분들은 많이 못 하시게 되는데 추천하는 횟수는 마찬가지로 한 300번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연달아서 300번을 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에. 그래서 한 50번 정도 또는 뭐 20, 30번이라도 하고 좀 힘드시면 좀 쉬었다가 또 쉬었다가 또 하시고요. 또 쉬었다가 또 하시고, 쥐가 나거나 그러시면 좀 쉬었다가 또 주물러 주거나 주물러 주면서 좀 풀어주고, 또 아니면 다리 이렇게 이제 아까 했던 요 동작을 다시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튀겨주는 운동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배 마사지와 발 부딪히기, 자, 발가락 튀겨주기, 요 세 가지 동작을 주무시기 전에 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꾸준하게 일주일 정도만 해보시면 몸이 굉장히 많이 변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경락적으로 설명드리면 아까 이 발가락 두 개를 튀겨주는 거는 이 족태음 비경, 또 족골은 간경, 족양명 위경, 이런 경락들을 자극하게 되고, 또 족소음 신경 경락을 또 자극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을 튀겨주는 운동 또한 다리에 흐르는 여러 가지 경락, 또 이 다리부터 시작해서 몸 전체로 흐르는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건강과 사기 배출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도인법, 도인술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이 건강에 많이 도움이 되는 이 서서 하는 자세 2가지와 또 누워서 하실 수 있는 자세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굉장히 따라하기 쉬운 동작들이니 꾸준하게
해보시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